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10월 국회.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 검증을 할 국회는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박영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10월 첫날인데 오늘 첫날부터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격돌을 했네요. 네, 기밀자료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그 심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 나왔습니다. 심 의원이 기재위를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지 난데없이 야당 국회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여당의 오만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심 의원을 이미 고발했던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선 5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자진해서 점검을 받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또 유출된 자료 사례를 들면서 국가 안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료를 빨리 반납하라고 심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가령 재외공간 경비업체나 남북 정상회담에 식자재 공급업체가 노출이 됐는데요. 경비원 포섭, 독극물 주입, 이런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기밀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또 더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방이 계속됐죠? 네, 교육위원회 얘기입니다. 아침 9시에 모였다가 3분 만에 흩어졌고요. 오후 5시에 다시 모였지만 역시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안건에 올린다, 안 된다, 이 공방만 벌인 게 전부입니다. 오늘이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데요. 야당은 위장 전입이나 피감기관 특혜 입주 등 문제가 많아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내일 교육부총리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는 4일 목요일이죠. 유은혜 신임 부총리가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자로 이 국회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여야의 충돌이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런데 빠르게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고요. 또 판문점 선언 비준, 선거구제 개편 같은 정치개혁 문제까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열흘 넘게 공석입니다. 심판 정족수 7명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국회목 3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